안녕하세요. 주식만입니다. 하드슈 코너 시작하겠습니다. 금일 시황입니다. 금일 코스피가 0.69% 상승했습니다. 코스닥이 1.59%. 코스닥이 좀 많이 좋았어요. 금일 수급은 외국인하고 기관이 동반 순매수 같습니다. 양시장 다. 특히 코스피에서 기관이 1조 5천억을 매수했고요. 외국인은 4,500억. 코스닥에서 외국인이 3,400억, 기관이 8,200억. 양시장 모두 막대한 자금으로 매수했네요. 개인은 코스피에서 한 2조 가까이 팔았고요. 코스닥에는 1조 1천억 정도 매도했네요. 이 개인 물량은 아무래도 대주주 과세 피하려는 물량 플러스 내일 배당락에 대한 우려감 뭐 이런 것들이 포함돼서 이렇게 매도가 나온 것 같고요. 대주주 과세는 비교적 외국인하고 기관은 자유롭죠. 아무래도 기존 과세 체계로 법인세 체계로 들어가기 때문에 개인만 조금 이럴 때는 개인이 약간 손해보는 장이 아닌가. 오늘 하고 최근에 외국인하고 기관이 많이 매수해놨던 물량들을 내일 이제 배당락 끝나고 나면은 또 한번 슈팅이 나올 때 좀 비싼 가격에 또 개인이 또 들어와야 되겠죠. 그런 면이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는 다시 또 개인 큰 손들이 아무래도 다시 쇼핑을 시작하지 않을까. 그렇다는 것은 조금 우량하면서 종목이 좀 작지 않은 종목들이 조금 유망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뭐 종목들도 물론 포함되지만 그거보단 조금 적은 대형 우량주보다는 뭐 중소형 우량주 위주로 조금 쇼핑을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근데 이게 최근에 막 지수가 뭐 올라오고 내려가고 하지만 계속해서 이렇게 3천선 근처에서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지수에 큰 변화가 없고요. 코스닥은 조금 지수가 조금 많이 올라왔긴 했는데 코스피는 여전히 이렇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큰 대형주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올릴 때는 다른 종목들을 내리고 다른 종목 올릴 때는 또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조정시키고 이래서 지수를 좀 가둬놓고 개별 종목 장세를 만들어가는 느낌입니다. 이런 모습은 일단은 뭐 연말 내년 뭐 1분기 정도까지는 계속해서 이렇게 지수가 크게 못 움직이는 장이 유지될 것으로 보이고요. 하지만 주식을 매매하는 데에는 지금보다는 조금 내일부터라도 조금 좋아지지 않을까. 내일 오후부터 내일 오전까지는 배당락으로 지수가 좀 꺾이고 매도세가 조금 있겠지만 오후부터는 다시 또 매수로 돌아 올라가면서 조금 주식시장의 봄날이 내일부터 조금 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 봄날이라는 것이 뭐 매매를 했을 때 수익을 무조건 준다는 게 아니라 지금 최근장은 정말 뭐 이유 없이 급등락하는 종목들이 많은 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매수하기도 무섭고 그렇다고 매도하기도 아까운 좀 애매한 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뜬금포로 이렇게 급등했다가 꺾이고 급등했다가 꺾이고 이런 종목들이 많이 나왔고요. 그리고 좀 우량한 종목들 몇 종목 빼고는 대부분 다 전반적으로 거래량 없이 이게 흘러내리는 장세였습니다. 이제는 다시 또 우상향하는 장세가 나오겠죠. 기존에 설명드렸던 종목들 한번 체크하고 지나가겠습니다. 롯데정밀화학 그냥 무난하게 잘 유지되고 있네요. 약간 올랐네요. 계속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이니까 부담 없이 계속 매집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 근처에서는. 하이비전 시스템도 등락은 좀 있지만 그래도 잘 지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또 전고점을 향해 튀어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 보이네요. 클래시스도 좀 잘 만들어주고 있네요. 이 종목은 전고점까지 노려볼 만한 종목입니다. 그래서
조금 조급하게 마음 드시지 마시고 좀 여유 있게 등락을 좀 즐기면서 이렇게 가면 될 것 같습니다. 내일부터 저는 좀 가장 좀 유망해 보이는 게 SK스퀘어입니다. SK스퀘어가 배당이 없다는 이유로 조금 소외받았을 때 이렇게 내려왔다가 최근에 좀 급등이 나오긴 했으나 계속해서 또 다시 또 조정을 하고 있죠. 기간 조정을. 이제 배당에서 자유로워지는 내일부터는 다시 이렇게 위로 올라가지 않을까. 이번에 올라가게 되면은 뭐 실적이나 이런 것을 고려했을 때 한 8만 원 근처까지는 가능해 보입니다. 그래서 조금 홀딩하고 기다리면은 나중에 좋은 종목으로 보답할 것 같습니다. 대덕전자도 잘 가고 있네요. 대덕전자도 계속해서 홀딩하면 될 것 같습니다. 내일 뭐 배당락으로 좀 떨어졌다가 다시 또 이렇게 돌려 세우겠죠. 최근에 좀 PCB는 죽지 않는 테마인 것 같습니다. 일요일날 소개했던 종목들도 그냥 무난하게 잘 진행되고 있네요. 한국도시신탁 이렇게 장중에 급등도 한번 나왔다가 꺾였지만 계속해서 이렇게 우상향하고 있고요. 현대공업은 뭐 조정을 받고 있지만 계속 매수 구간에 놓여 있습니다. 요렇게 이렇게 돌려 세우는 모습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위세하이텍도 오늘 뭐 18,000원대를 회복했습니다. 18,000원대 근처에서 이렇게 매수하라고 했는데 18,000원 약간 깼다가 다시 이렇게 돌려 세우네요. 이 종목도 최근 트렌드에 좀 맞는 종목이라서, 그리고 설명했듯이 한 2년 가까이 박스권을 뚫은 지 얼마 안 됐죠. 그래서 이게 크게 갈 종목으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매집 잘 하신 분은 홀딩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프리엠스도 계속해서 매수 구간에 놓여 있네요. 요렇게 치고 올라갈 때 최소 2만원 위에서 분할 매도하면 될 것 같습니다. 내일은 인터파크 좀 관심을 가져봐야 되는데요. 오늘 장 끝나고 야놀자에서 인수 확정이 됐죠. 그래서 시간에서 한 8% 정도 급등이 나왔는데요. 내일 아침에 뭐 배당락이나 이런 거 다 고려해도 시가가 조금 높게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지금 야놀자 인수 확정이 뉴스 소멸로 봐야 될지 아니면 뭐 새로운 시작으로 봐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야놀자하고 인터파크 접점이 좀 많이 있죠. 아무래도 이렇게 야놀자는 숙박업소 예매, 인터파크는 뭐 공연, 항공, 그 다음에 뭐 콘서트 막 이런 것, 그리고 책, 이런 분야의 뭐 예매, 판매 쪽에 특화되어 있는 기업입니다. 야놀자는 숙박. 그렇다는 것은 숙박하고 항공 이렇게 엮어서 뭐 에어비앤비 같은 느낌으로 발전되는 모습이 보이겠죠. 두 기업 모두에게 다 도움되는 시너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다 고려했을 때 지금보다는 좋은 기업으로 발전되지 않을까. 그렇다면 내일 만약에 뭐 유수 소멸로 해서 하락한다면은 줍줍의 기회이고, 장중에 이렇게 급등이 나오는 것은 단타기회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내일은 일단 뭐 단기 거래 종목으로 이렇게 보시고 접근하시되, 내일 이후부터는 이렇게 좀 장기적으로 조금 모아 나가야 되는 종목이 아닌가. 새로운 모멘텀이 생기는 종목이죠. 앞으로 이제 큰 성장 가능성이 생기고 있는 종목이니까 지금 정도 가격, 뭐 바닥 대비에는 조금 높은 가격이라고 볼 수 있지만 또 고점 대비는 한 절반 정도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가격부터는 다시 모아 나가야 되는 위치가 아닌가. 6,000원 아래에서는 무조건 매수를 해 놓으면 되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비트코인이 또 많이 하락하고 있네요. 그러면 내일 게임주 많이 하락할 것으로 보이고, 게임주, NFT 뭐 컨텐츠 관련주들이 하락하게 되면은, 최근에는 게임주가 하락할 때 로봇주가 다시 올라오죠. 내일은 다시 또 로봇주가 가는 날이 아닌가.
게임주가 하락하고 로봇주가 올라가는, 로봇주 관련주 중에 너무 많이 올라간 종목보다는 좀 덜 오른 종목 위주로 이렇게 매매하는 게 그래도 조금 더 안전하지 않을까. 레인보우, 로보스타, T로보틱스 정도가 가장 좀 좋아 보입니다. 오늘은 단기 거래할 때, 단타 거래할 때 좀 꿀팁을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SM 라이프 디자인입니다. 오늘 좀 급등했다가 장막판에 이렇게 쭉 빼는 종목이었습니다. 이런 종목이 시초에 이렇게 갭으로 이렇게 떠서 시작하죠. 이렇게 떠서 시작한 다음에 올라갔다가 조정받고 쌍바닥 찍고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럴 때 저는 3분봉이나 한 5분봉 정도로 이렇게 보통 봅니다. 1분봉은 잘 보지 않고요. 3분봉 기준으로 제 매매 기준은 여기 보면 초록색 선이 이게 기준선인데요. 이 기준선을 깨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정받을 때 눌림목에서 이렇게 요런 데서 매수를 합니다. 그리고 매도는 이 기준선이 깨질 때 매도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가다가 만약에 깨졌다가 하면 여기서 손절을 하는 겁니다. 대신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기준선 깨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눌림목에서 매수한 다음에 쭉 타고 올라가죠. 올라갔다가 여기 깨지죠. 요 깨질 때 저는 매도를 보통 하거든요. 그리고는 이 종목 안 쳐다봅니다. 쉽게 설명하면 기준선이 깨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초 눌림목에서 매수한 다음에 올라가서 기준선이 깨질 때 매도. 그리고 이 종목은 더 이상 거래 안 합니다. 보통 그 단타 거래는 오전에 보통 많이 하고요. 오후에는 웬만하면은 뭐 새로운 종목들 거래는 잘 안 하는 편입니다. 보통 오전에 수익을 내고 오후에 이렇게 꼬라박는 경우가 매우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오후에 단타 거래가 좀 힘든 이유는 거래량도 적은, 오전에 비해서 좀 적은 데다가 대부분 사람 심리가 장막판으로 가면은 야간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보통 매도 심리가 더 커집니다. 오후에는 오전보다. 이제 밤사이에 무슨 일이 있지 않을까. 특히 이게 단타 거래에 나오는 종목들이 등락이 좀 심한 종목들이죠. 그래서 멀쩡하게 장을 마무리하고 장 끝나고 나서 이렇게 뭐 오후 4시, 5시에 뭐 이상한 악재 뉴스 같은 거 떠서 이렇게 시간 내에서 하한가 때리고 이런 종목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종목들을 거래하다 보면은, 그래서 오후 되면은 투자 심리가 약해지고 점점점 매도세가 좀 강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타 거래, 뭐 단기 거래 하시는 분들은 최대한 오전 11시 이전에 이렇게 보통 매매를 하는 게 가장 굿입니다. 그래서 인터파크 이건 이제 내일 아침에 뭐 얼마 정도 뭐 시가가 뜰지 모르겠지만 배당락 고려했을 때 시간에서 한 8% 정도 상승했으니까 한 5% 내외에서 시작을 하겠죠. 5%면 한 5,600원 정도 근처, 요 정도에서 이렇게 갭으로 시작을 하겠네요. 그러면 요 시작했다가 또 보통 바로 치고 올라가는 것보다는 올라가다가 꺾이는 경우가 많이 대부분입니다. 올라가다 꺾일 때 이렇게 눌림목에서 요게 초록색 선이 이렇게 따라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초록색 기준선이 깨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보고 분할로 매수해 난 다음에 이 기준선 깨질 때까지 꺾고 올라가는 전략으로 쓰시면은, 뭐 단기 거래 하실 때 뭐 웬만한 종목들은 다 이런 식으로 단기 거래 하면은 뭐 보통 거래가 좀 활발하고 이슈가 있는 종목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단기 거래했을 때 확률은 한 7대3, 뭐 8대2 정도 승률이 나옵니다. 대부분 다 이 원칙만 잘 지키면. 그래서 뭐 나쁘지 않는 승률로 뭐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대신에 이게 원칙을 잘 지켜야 됩니다. 기준선 원칙을. 그리고 기준선 깨질 때 무조건 손절 또는 익절. 내일도 모두 성공 투자 기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만이었습니다.